이 어부사시사에서 뭐 한자 공부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문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춘, 수다추동. 하, 추, 동. 혹시 쓸 수도 있으면 좋긴 한데. 요 글자를 보란 이유가 이런 식으로 한자로 줄 때 이거 어느 계절인지를 먼저 보는 것도 좋아서 그래요. 추나 추동 이 정도 쓸 수 있지 않니? 못 써? 알았어. 지워. 어. 어? 이거 대승. 어. 이거. 근데 버스 보면 약간 네, 신기하더라고. 뭐가? 한자가? 뭐가? 아, 그래?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빨리 보고 싶다. 그거 찍었다고 했는데 버스 아. 너무 빨리 나가지고. 네. 자, 우리 일수 갈게요. 앞내 여기 근데 앞내라고 여기는 표현되는데 교과서에서 앞개라고 표현됐거든. 근데 앞내면 앞내가고요. 앞개는요 갯벌이에요. 앞갯벌에 갯벌에 안개가 걷고 안개가 거치는 거예요. 뒷매에 해가 비칩니다. 뭐뭐하고 뭐뭐한다. 어디에 뭐뭐하고 어디에 뭐뭐한다. 또 대꾸법도 보이긴 하는데 뭐 이런 표현법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정리하면 좋고 지금 이 어부사시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사시 네 가지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1수부터 1사부터 14까지 곱하기 봄, 여름, 가을, 겨울 꼭 전체 40수의 연시조예요. 그럼 이 연시조 같은 경우는 도대체 무슨 주제일까라고 그것을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랬을 때 그 소재가 어떤 주제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소재들만 정리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왜냐면 너무 길잖아. 이거 해석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소재가 갖는 의미 혹은 이 지금 상황에 대한 이해 정도만 연습하시면 돼요. 많으면 좀 짧잖아. 근데 그건 정확하게 아는 게 좋고 긴 거는 소재, 의미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고사인용 되게 많이 됐는데 고사인용 같은 경우는 그렇다더라 하고 이해하고만 넘어가세요. 알겠지? 이거 언제 다 외워. 자, 그러면 앞 갯벌에 안개가 거치고요. 뒷매에는 해가 비친다라고 하는데 이 중간에 되게 많은 후렴구들이 들어가거든. 근데 그걸 제가 다 걷어냈어요. 왜냐면 후렴구 없어야 내용을 읽기는 좀 담백하니까. 그 후렴구는 우리 교재에 다 실려 있어요. 교재로 보면은 어부사시사 어딨냐? 여기. 뱉더라 뱉더라 지국청 지국청 어사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여음구 후렴구로서의 여음구인데 요 여음구라는 거는 무슨 의미니? 여음. 남은 그 공간에 우리가 흥취를 돋도와주는 그 구절인 거죠. 예전에 내가 브레이브걸스 롤린 얘기 했었니? 그 군인들 어이 이러는 게 다 여음이라고? 롤리 노래 부르잖아. 근데 옆에서 다른 관객들 왜 어이 이러잖아. 그게 여음. 그 남는 공간에 음을 넣었고 흥취를 돋궈주는 건데 근데 어부사시사의 이 여음은 좀 다른 특징이 있다. 그게 뒤에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자. 제가 아까 드렸던 프린트에서 전체 수가 나열져 있는 1페이지로 가서 여러분들 안 봐도 괜찮아요. 그냥 화면만 보셔도 괜찮아요. 자, 여기를 볼게요. 1년부터 보면은 1수부터 보면은 봄의 일수잖아. 이 봄의 일수는 뱉더라 배를 띄워라는 거야. 배가 튼다는 게 아니라 배를 띄워라. 어디다 배를 띄워야 되니? 물 위에다가 바다에다가. 그리고 지국총 어사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모든 시에서 똑같이 나와요. 모든 수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해석을 한 번만 하면 끝나겠지. 이 소리는 찌끄떡 어이쏘 이런 느낌. 배를 우리가 지을 때 옛날에 모터보트가 없었잖아. 에이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으이차 이런 느낌으로 의성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지국총은 찌그덩을 의성어 그 소리를 그대로 한자로 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한자로 표현하면 되게 이름이 있어 보이잖아. 근데 저거 소리야. 한자로 표현하면 그래. 우리 프랑스도 한자식 표현이 블란서라고 하잖아. 프랑스를 그대로 한자로 바꾸는 블랑서. 그런 거야. 뭐 불자에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아, 그것도 그래. 함수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 수학에서 함수라고 하잖아. 이게 중국식 한자여서 아무 의미 없다. 이거는. 이 함수가 함수, 펑션 이 소리야. 펑션. 요 소리를 함수라고 바꿔버린 거야. 중국에서. 어떤 의미가 없죠. 펑션, 함수.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에 대한 개념 잡기가 힘들지, 처음에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뱉더라라고 하는 일수, 두 번째 수에는 닫들어라. 닫든다는 게 무슨 표현이니? 닫은 뭐야? 바람. 이렇게 배가 흔들리지 말라고 배 밑에다가 내려놓는 거. 이렇게 줄 연결해서 고정시키는 장치. 그럼 이 닷을 들어 올리면 뭐 하겠다는 거니? 배를 출항하겠다, 움직이겠다라는 게 이수에 드러나고요. 3수로 가면은 이제 뭐까지 달라고? 바람을 타는 돛까지 달라고. 4수로 가면은 이어라 그냥 이어서 쭉 가는 거 항해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시면 돼요. 5수로도 가면은 여전히 항해하고 있고요. 6수로 가면은 이제 돛을 지어라. 돛을 지다라는 건 돛을 좀 내려봐. 이제 어디에 왔나? 그러면서 배를 세워라. 돛을 내리고 배를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수로 가면 이제 배를 메어봐. 배를 맨다라는 표현은 어딘가? 못 찾겠지. 8수로 갔고 이제 9수로 갑시다. 9수로 가면요. 기어라. 닷을 짓는데 다시 닷을 밑에 내려놓으라고. 도착했나 봐. 그리고 배를 붙여놓아라 라고 해서 1수부터 10수까지 춘합, 추동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게 패턴이 되는데 이 여음구를 통해서 마치 모한 느낌으로 한 바퀴 쭉 배 타고 돌고 온 느낌으로 그런 식의 여음구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여음구를 한번 이어주면서 그 10개의 여음구를 쭉 써보세요. 써보라면 또 안 쓸 거잖아. 근데 지금 쓰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10개 여음구 써보기. 알겠지? 써야 돼. 거기에요? 아니 어디든 그냥 바로. 어디든 10개 여음구 써보라고. 진짜 치사하게 내면은 이 여음구 순서 내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학교 프린트에서 알려줬잖아. 여음구 순서. 안 나왔어?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았어? 알려주세요. 봐봐, 알려준단 말이야. 이거 진짜 치사하게 나오면 여음구 순서 바꾸면 어떡하려고. 돛을 짓는 것이 닷을 드는 건지 어떤 게 먼저인지를 이해해야지. 자, 밑에 반물은 거의 지고 남물이 밀려옵니다. 반물은 진다, 남물이 밀려온다. 바다에서 뭐가 일어나? 밀물, 썰물, 그치? 조수, 간만의 차이. 자, 남물이 밀려오면 뭐가 온 거야? 밀물이 밀려와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배를 띄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해하면 되잖아. 이거 뭐 외울 필요가 뭐가 있어. 자, 강초는 어느 동네를 얘기한 거니? 강에 있는, 그치? 바다와 강이 이렇게 만나갖고 어촌 지방을 얘기해요. 어부사시사, 어부들이 사는 그 동네를 얘기하겠지. 온갖 곳이, 이때 곳은요, 꽃, 플라워. 꽃이 먼 빛이 더욱 좋구나. 멀리서 보는 경치가 좋다. 꽃을 멀리서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니? 육지가 아니라 저쪽 바다에서 배를 띄워놓고 여기에 꽃이 핀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멋있게 보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멀리서 보는 장면인데 내가 요새는 봄이라서 너무 이제 아름다운 사진을 찍다 보니까 하나 예쁜 사진이 하나 있어서 이런 느낌 멀리서 이렇게 그 꽃핀 모습을 보니까 예쁘지 않니? 근데 벌써 다 접어졌다. 몸이 가버렸다. 봄이 그냥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 비 오니까 지금 벚꽃 다 떨어졌잖아. 빼앗긴 봄에도 자, 그리고 이 꽃은 언제 핀다고요? 지금 꽃은 물론 여름꽃도 있고 가을꽃도 있지만 봄을 나타내주는 소재. 그러니까 이 소재의 기능은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 그리고 어느 상황? 배를 띄우기 좋은 상황. 끝. 별거 아니지? 자, 춘사 4번으로 갑시다. 춘사 4번. 여기 2번에서 낙대라고 하는 건 낚싯대.
동풍이라는 거는 봄바람. 자, 4번이 이제 실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냥 2번, 3번 넘어간 건 이거 학교 교과서라던가 프린트에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춘사 4번 갑시다. 우는 것이 뻐꾸기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또 대꾸가 일어나면서 여기는 심상도 나오네. 우는 것이 뻐꾸기 청각 뻐꾹 뻐꾹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어촌 두어집이 요 내 속에라는 표현은 안개 속에 나락들락하는 건데 어촌의 두어집은 지금 어디서 보고 있는 장면이니? 어촌의 두어집이 아까 그치 배 띄워서 어디로 갔어? 바다로 갔잖아. 그러면은 바다 속에서 배를 띄워놓고 여기를 볼 때 맑은 느낌보다 여기 뭐가 껴있는 느낌? 안개, 물안개가 껴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물안개가 끼니까 요 두 집이 보일라 말락한데요. 두어라는 감탄사. 우리 시조 종장의 첫 구절은 항상 몇 글자? 세 글자, 3음절 지키고 있어요.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맑은 깊은 소라는 것은요. 연못. 연못 속에 온다. 고기가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어떤 봄의 모습이지. 장면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서 뭐 감정 드러나니? 아 좋다 이거는 우리가 추론할 뿐이지 여기서 좋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잖아. 그래서 그냥 봄의 장면. 배를 타고 나가서 보이는 봄의 장면을 시로 적은 거. 별 내용 아니니까 소재로만 정리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서도 봄을 나타내 주는 소재 누구 이런 거 뻐꾸기 뭐 버들숲 또 온갖 고기가 뛰어내는 자 고기가 왔다 갔다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뛰어노는 거는 역동성 있는 느낌이지. 그래서 생동감 봄의 생동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동적 이미지는 뭔가 나타내줘. 근데 그게 봄에 일어나면 생동감. 자 밑에 5번은 넘어가면 되는데 고운빛이 쬐는데 물결이 기름 같다라는 거는 기름처럼 반짝반짝 요 바다가 반짝반짝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넘어갑시다. 장면을 얘기해 주니까. 자 64. 석양이 비꼈으니 자 석양이 오고 있네요. 석양은 무슨 단어? 해가 지는 거. 그럼 여기서 뭐가 드러나? 시간의 흐름. 하강 이미지 시간의 흐름. 하강의 이미지로 뭘 표현하려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시간 이미지 시간의 흐름. 시간적 배경. 그만하여 돌아가자. 아까 우리가 여운불 통해서 우리가 한 바퀴 돌고 온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도 이제 돌아가는 느낌의 여운불가 붙어야 돼요. 여기에서 돌아가자고 했는데 배 띄워라 이러면은 좀 안 맞지? 아니 혹시나 옛날에는 그런 식의 패턴의 문제들을 좀 문제 내기가 너무 쉽잖아. 선생님들이 낼 때는. 왜냐면 학교에서 설명을 했을 거야. 이 여기서의 여운분 한 바퀴 도는 느낌으로 이렇게 뭐 10개의 수가 반복이 돼. 근데 우리가 내용을 읽고 나서 거기 어느 부분의 내용이고 어느 여운분랑 맞는지 외울 필요는 없지만 완벽하게 다르게 준 거란 말이야. 돌아가자는데 배 띄워라는 안 맞을 것 같아. 그치? 자, 안류정화라는 거는요. 언덕 위에 버드나무 이런 꽃들이 구비구비 새롭다라고 왜 이런 새로움을 느꼈을까? 해가 지는 석양의 장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죠? 해가 지는 석양의 모습 그 속에서 보기 때문에 아우 너무 예쁘구나. 또 삼공이 나왔네요. 삼공을 부러워할 소냐? 부럽다 안 부럽다? 안 부러워. 삼공은 그치 높은 자리에 볕을 부럽지 않아. 만사를 생각하랴 만사 생각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무슨 법? 서리법이지. 그럼 이 부분은 아까 만응의 서리법하고 이 부분이 나왔을 때는 표현법 같은 거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만사라는 단어는 뭐예요? 인간 만사. 아까 얘기했지? 인간의 모든 일 혹은 어떤 갈등들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춘사 7번 넘어갑시다. 방초를 밟아보면 난지도 뜯어보자. 방초를 밟아보고 꽃을 밟고요. 난지, 난초와 이런 향기로운 풀도 뜯어보자. 뭐야? 꽃을 뜯고 풀을 뜯는 거는 사람이 그렇게 성격이 패턴된 건 아니야. 뭐 하는 걸까 그러면? 밟고, 그치 자연 속에서 노는 거. 너뭐 뛰어놀고.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예쁜 꽃 있으면 꺾어오지 않니? 그러지 않아? 나는 어릴 때 그게 한번 이렇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내가 꽃이 너무 예뻐갖고 엄마한테 꺾어주려고 꽃을 하나 이렇게 꺾어줬거든? 그 자리에서 용돈이 나옵니다.
그럼 다음부터 나는 이렇게 가자고 막. 그랬어. 그렇게 용돈 엄마가 감독을 했나 봐. 그런 감수성이 있어서. 자, 춘사 7번. 아무튼 이 사람은 지금 봄을 즐기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근데 여기서 일엽 편주라는 단어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나 한문 공부하고 한자 세대는 아니지만 요런 주자가 무슨 주자냐면은 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배. 배. 근데 이게 일엽 편주라고 할 때는 하나의 잎사귀, 엽자가 잎사귀 엽자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잎사귀 같은 작은 배를 의미해요. 주자는 배자인데 일엽편이라는 단어가 일엽편이라는 단어만 쓰진 않고 일엽편주라고 쓰는데 아주 작은 배. 거기에 싫은 것이 무엇인고 물어보고 있어. 이거 허리법 아니야 여기는. 거기 싫은 게 뭐니? 내가 이렇게 배에 싫은 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데 언제는 뭐하고 올 때는 자 갈 때는 내뿐이요 올 때는 다리로다. 여기도 대꾸가 일어나죠. 대꾸 많이 쓰이네. 갈 때는 어디에 갈 때는 아까 바다로 갈 때는 여기 누구밖에 없었어? 나뿐이었는데 바다에서 이제 올 때는 누가 있대? 달. 자, 시간이 아까 흘렀었죠? 여기에 달이 이렇게 비춰갖고 마치 달이 실린 느낌의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시적으로 써놓으니까 되게 시 같다. 근데 뭐 여기서 근데 어떤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나니? 그런 건 막 드러나진 않고 있지? 그냥 장면을 주면서 아, 봄이 좋다, 자연이 좋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되는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이제 거의 안 나오고요. 넘어가서 여름으로 갈게요. 하사 중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요. 하사의 4번부터 나올 텐데 그 앞에 잠깐만 보면은 구준비 먼저 가고 시냇물이 맑아옵니다. 구준비라고 하는 거 이제 비가 막 장맛비 혹은 아주 뭐 소나기비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고 시냇물이 맑아오는 여름의 계절. 낚시는 낚싯대 메고 이제 또 바다로 나갑니다. 연잎에 밥 사두고 반찬이란 장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네. 연잎밥, 혹시 연잎밥 먹어본 적 있니? 연잎 이렇게 잎사귀에다가 밥을 안에 넣어갖고 이렇게 푹 쪄내면은 그 연잎의 향이 주먹밥 느낌이 막 있거든. 그 하나에 4,000원씩 팔아. 식당 가면 되게 비싸. 반찬이란 장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앞에서 만흥에서 봤던 어떤 보리밥 풋나물의 느낌이지. 그런 느낌의 내용들이 이어지는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 하수가 하사 4번으로 갑시다. 자, 물결이 흐리거든. 물결이 흘려도 발을 씻다 어떠리. 물결이 흐르면 발을 씻은들 어떠하리. 오강에 가자하니 천년노도가 슬프다라고 하는 감정 표현이 여기서 좀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때 이 슬픈 마음의 이유는 천년노도 오강에 가니까 옛날에 그 고사인용 천년노도라고 하는 이 오강 오자서의 고사인데 이 고사인용이 되는 부분을 통해서 자신이 갑자기 어떤 마음이 생각이 나요. 근데 부어라 초강에 가자니 여기서 어복충혼, 충혼이란 단어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내가 낳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결국 이 사람은요, 갑자기 여기서 자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한 걱정, 나라에 대한 어떤 걱정을 좀 드러내고 있어요. 나라에 대한 걱정이 이 어복충혼 때문에 그러기도 해요. 충성된 넋을 내가 낚을 거야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 사람도 뭐 자연 속에서 있어서 어촌의 삶에 대한 어떤 즐거운 감정도 얘기했지만 여전히 또 나라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도 하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주세요. 이건 좀 어려운 말로 우국충정이라는 말로 씁니다. 하사 6번, 그 다음에 이제 하사 6번이고요. 요 뒤에 복습용이라고 한 거는 딱 그 교과서랑 프린트에 실린 것만 넣은 거야, 여기는. 알았지? 하사 6번으로 갑시다. 어디. 우국충정. 긴 날이 저물고 있네요. 또 시간의 흐름 드러나네요. 흥에 미쳐 모르는도다. 자,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뭐 하느라고? 바다에 나가서 노느라고.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잖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없지?
자, 뱃대 두드리고 수조가를 불러보자. 자, 수조가라는 노래인데 이때는 노래는 아주 매우 그 소리가 원절한 노래, 아주 절절한 구구절절한 슬픈 노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너무 즐거운 마음만 얘기했냐? 그렇지 않아요. 위라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리오라고 얘기를 했죠. 알까? 내 마음을 알까? 어떤 마음이냐면 여기서 봅시다. N의 성중 만고심을 알리오. N의 성중 만고심이라는 단어는 내 가슴 속에 있는 아주 오래된 걱정, 근심을 알리오. 아주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네요. 또 뭐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이어지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나라에 대한 걱정. 아까 봄에는 너무 좋았지만 이제 여름 되니까 슬슬 나라에 대한 걱정들이 쓰여져 있는 광호 한정가에 대한 노래고요. 넘어가서 하사 10번으로 갑시다. 10번은 도착했겠네. 그치? 그럼 배 메어라 하는 게 나올 거고. 와실을 바라보니 이때 와실이라고 하는 거는요. 달팽이 왔던데 좁은 방을 의미합니다. 이 좁은 방을 바라보니 실제 화자가 살고 있었던 그 좁은 방을 보니까 백운이 둘러 있습니다. 이때 백운은요. 흰색 구름이에요. 좁은 방 주변에 흰색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었나 봐. 구름이 이런 식으로 뭔가 끼어 있는 느낌. 부들부채 가로지고 부들부채라고 하는 거는 요 부채예요. 그 부들을 만들어서 엮어서 만든 부채인데 비싼 부채인데 가로진다는 건 손으로 이렇게 딱 짚고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돌길로 올라가자. 그러면은 이걸 짚고 여기로 왜 올라갈까? 여기 길로 올라오네. 이거 돌길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은 부채를 짚고 한 손에 부채를 가지고 여기를 왜 올라왔을까? 아마도 어웅이 한가하더냐 이것이 구실이라 아마도 어웅이라고 한 거는 이 늙은 어부거든요. 근데 늙은 어부는 지금 이 화자를 의미해요. 한가하겠냐 이것이 구실이로다 이것이 이유로 내가 나왔대. 그러면 이 장면조차가 멋있어서 지금 이렇게 내 주변에 이 집 주변에 구름이 이렇게 둘러싼 모습이 멋있어서 여기로 즐기려고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마지막까지도 여름의 마지막 하사의 10번까지도 지금 이 삶을 즐기는 모습이죠. 넘어갑시다. 출사에는 2번부터 들어가네요. 1번부터 들어간다. 1번이 프린트에 있는 거고 2번이 교과서. 자, 물외에 좋은 일이 물외라는 단어가 물밖이라고 하는 건데 이 물은요 세상이에요. 속세. 세상 밖에 좋은 일은 무엇이다? 어부의 삶이다. 어부의 삶은 좋은 건데 어디 있다고? 세상 밖에 있다고. 그럼 속세에 있는 게 아니라 속세와 벗어난 곳에 있는 거지. 결국 세상 밖은 자연이에요. 이 자연 속에서 좋은 건 어부의 생이야 라고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웅은 웃지 말래요. 어웅은 아까 늙은 어부죠. 그림마다 그렸다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니? 그림마다 그렸다? 응? 그림만 어웅 비웃지 마 이거는 비웃지 마 아주 좋은 거야 라고 했는데 그림마다 그렸다? 이거는 그림마다 이 어부의 삶이 즐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그림 그리다라는 것도 이렇게 딱 간직하는 거잖아. 그려내는 거잖아. 근데 밑에 봐봐. 사시흥 두어라 이건 감탄사니까 사시흥이라는 거는 사계절의 흥치가 다 한 가지나 다 똑같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흥치는 다 똑같지만 언제가 제일 멋있다고? 가을이 제일 멋있어. 그래서 그런 그림마다 갖고 있기 때문에 늙은 어부 무시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주변에 아주 좋은 경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다 가진 모습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자부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묻혀서 사는 이 삶에 대한 자부심까지 드러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국의 가을이니 수국은 바다네요. 바다의 가을이더니 고기마다 살쪄 있대요. 가을에는 살이 찝니다. 왜요? 풍류의 계절이니까. 만경징파라는 거는 파도, 넓은 바다의 파도가 용여하자 실컷 우리가 즐기자꾸나. 이 가을의 바다를 즐기고 있고요. 어질한 인생을 돌아봅니다. 어질한 인생, 어지러운 인간 세상을 돌아보니 그치, 어지러운 인간 세상과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멀리 하는 게 좋겠지? 멀수록 좋구나. 속세를 벗어나 있네요. 추사 7번으로 갑시다. 자, 흰 이슬 내려오는데 밝은 달을 돋아온다. 돋다라는 거는 위로 뜬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늘에 달이 떴어요. 봉황루는 누가 있는 곳? 봉황루는 임금이 계시는 궁궐이에요. 임금이 계시는 이 궁궐이 묘연하대요. 묘연하다는 건 아득하다, 뭔가 뿌옇다, 흐리다라는 느낌. 뿌옇다, 흐리다, 아득하다. 청광을 누굴 위해 줄까? 이 청광은 누구한테 줘야 될까? 청광이란 건 이 밝은 광채, 밝은 빛, 푸른 빛, 이런 불빛은 누구한테 줘야 되겠니? 임금님을 위해서 보내줘야 되겠지. 임금님을 위한 또 충성의 소재. 옥토라는 건 옥토끼예요. 옥토끼가 쥐었던 찢는 약은 호객을 먹이고 싶습니다. 요 호객은 호걸이에요, 호걸. 호걸을 먹이고 싶구나라고 할 때는 이런 즐거움들을 같이 나누고 싶구나. 요 객자가 또 손님 객자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너무 예뻐. 밤하늘에 이렇게 달이 뜬 것도 너무 예뻐. 그건 임금님한테 보내주고 싶고, 뭐 토끼가 이렇게 찢는 약은 토끼가 지은 약이거든요. 방아 찢는 약. 요 달에 혹시 뭐 토끼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잖아, 그치? 그 약은 우리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포부를 또 드러내고 있어요. 이어서 추사 9번. 자, 옷 위에 서리가 오는데 날씨가 좀 쌀쌀해요. 근데 추운 줄은 몰라요. 왜 추운 줄은 모를까? 즐거워서. 낚싯배는 좁지만 부세와는 어떠하니? 이때 부세는 뿌옇게 뜬 세상인데 덧없는 세상이라고 보면 돼요. 이 낚싯배는 난 지금 좁지만 저쪽에 덧없는 세상, 의미 없는 저 속세와 세상과는 어떠하니 비교해 보니까 에휴, 내일도 이러한 게 낫고 모레도 이러한 게 나아. 지금의 나의 삶이 더 나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차라리 이게 나아. 저 세상은 가기도 싫어. 내일도 이러하고 모레도 이러하리라 또 대꾸도 일어났네. 자, 넘어갑시다. 공사. 공사의 4번부터 교과서. 간밤에 눈이 개누, 눈이 겠다라는 표현은 뭐니? 눈이 이제 날씨가 겠어, 이제 좋아졌어 라는 거지. 눈이 안 내려요. 경물이 달라졌대. 경물이라는 건 세상의 물건, 사물들이 달라졌어. 왜 그러냐면 앞에는 만경유리야. 만경유리는 유리처럼 반짝이는 건데 뭐가 유리처럼 반짝일까? 물 위에 얼음에 눈이 덮여져 있으니까 아주 반짝반짝 빛나요. 뒤에는 천처목산인데 산에도 뭐가 이제 눈이 딸린 거지. 이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 온 세상이 하얘진 거야. 그래서 너무 예뻐. 그래서 이 사람은 궁금하네. 이곳이 신선계 세계인지 불계인지. 일단은 어디는 아니래. 인간사는 아닌 것 같아. 인간 세계는 아닌 것 같아. 라는 거. 그만큼의 아주 예쁜 장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너무 예뻐, 멋있어. 라고 하는 거.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6번. 여기서 이제 또 우국충전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고요. 우국충전 미리 써놓을게요. 자라가는 까마귀 몇 낫이 지나가니 자러 가는 거예요.
자러 가는 쿨쿨 자러 가는 까마귀가 몇 마리가 지나갔니? 앞길이 어두우니 모설은요 저녁에 내리는 눈, 저녁 눈이 잦았대요. 저녁이 내리네요. 눈이 내린다라는 거는 또 계절적 우리 소재예요. 누구라서 그 좋은 아합지에 초목참을 씻었던가. 자, 이 부분도 고사인용이 된 부분인데 이렇게 초목까지도 입은 요 초목참은 초목까지 자연물까지도 치욕을 입었다는 거야. 성이 함락이 돼갖고 초목까지도 자연까지도 입은 치욕을 씻었던가 라고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한 걱정이라고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앞길이 어두워요. 상황적 배경들은 지금 어둡고 눈이 내리니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라에 대한 걱정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그걸 또 부사 인용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초목 참할 때 이 참자가 부끄럽다라는 의미거든. 초목은 자연에 있는 풀과 나무들. 자, 8로 갑시다. 몇 개 안 남았어. 물가에 외로운 솔은요, 소나무. 소나무가 어찌 저리 씩씩한가. 먼 구름 한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저거는 오히려 뭐 해준대? 세상을 가려준대. 자, 구름이 껴있으면 화자의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라고? 세상을 가려주는 느낌이래. 그럼 이 구름은 이때는 한탄하지 마. 좋은 느낌이네. 구름이 하는 역할은 세상과 단절시켜주는 느낌이네요. 또 파랑성을 염하지 마라. 염자는 싫어하다 염자인데 싫어하지 말래요. 파랑성이라고 하건요. 파도의 소리예요. 파도가 철썩철썩 치는 소리들은 화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에요? 진헌을 막는데 이 세상을 시끄러운 소리를 막아주는 좋은 기능이네. 그럼 자연이 또 다 좋은 거잖아. 파도 소리. 파도 소리를 싫어하지 마. 이거는 새 소리를 단절시켜주는 어떤 거리감, 세상과의 거리감을 일으켜주는 기능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마지막에 창주 오도 예로부터 일렸다. 이거는 인간 세상의 도예요. 근데 이거 창주라는 거는 그냥 강산자연이라고 하면 돼요. 자연의 도, 강호의 도, 강호의 그 도리를 예로부터 알려주었으니 실리 여울 양파의 그것은 어떠하리꼬. 자, 요 부분도 고사인용이고 요 부분도 고사인용인데 그 고사인용의 대상은요. 강태공이에요. 강태공이 뭐 했냐면은 10년 동안 낚시만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때를 만나기 위해서 평화의 시기 그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낚시를 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고사거든요. 자, 그 칠리 여울 양피옷은 그 어떠하니고 그 누구던가 그것은 누구였던가 모름이 3600이라는 거는 3600인데 365일에 곱하기 10년. 이 3600은 10년. 옛날에는 365일 아니었어. 360이었어. 조선시대에. 자, 그 10년 동안 낚시인이 손꼽을 때 어있던 곳, 어떻던 곳, 어땠니?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자연 속에서 10년 동안 은둔했던 강태공의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비슷하다. 나도 지금 자연 속에서 은둔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어만 주세요. 뒤에 가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복습용이라는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건데 무슨 내용인지만 정리하면 돼요. 이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왜냐면 여기서는 막 이질감이 드는 소재들이 막 중복돼서 나오지는 않아요. 만흥처럼 만흥은 막 한 연에서도 막 다른 소재들이 대비가 되는 느낌이지만 여기는 비슷하게 소재들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소재들의 의미들만 복습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길어서 어려운 게 아니야. 오히려 짧을수록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합시다.